4월 17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94% 상승한 2470.4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81% 상승한 711.7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45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6종목, 코스닥에서는 39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CG트로닉스, 포바이포, 대성하이텍, 상지건설, 미스터블루, 아이스크림에듀, 엑스페릭스 7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45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7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AI 퓨리오사 테마입니다. 퓨리오사가 언론을 통해 자사의 2세대 인공지능 추론 가속기인 레니게이드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마켓플레이스에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퓨리오사는 인공지능에 특화된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스타트업으로 최근 메타의 인수설이 있었던 기업인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최근 이재명 예비후보가 퓨리오사를 방문한 부분도 지속 부각되면서 퓨리오사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바이포는 퓨리오사와의 협력 이력이 부각되면서 4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갔으며 퓨리오사의 투자사로 알려진 TS 인베스트먼트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엑스페릭스는 계열사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가 퓨리오사의 투자사이자 협력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는 오늘 언론을 통해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기업인 원트랜스폼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트랜스폼의 AI 특허 분석 솔루션을 국내 시장에 공급하게 된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이번 웹툰 테마입니다. 이재명 예비후보가 내일 대구의 웹툰 도서관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방문을 통해 웹툰 기업 및 웹툰 작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업계의 자생력 강화 방안과 인프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콘텐츠 분야를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지정하고 감세 혜택을 주는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전해진 바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들이 지속 부각되면서 웹툰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3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 H20을 규제 품목에 포함했는데요. 엔비디아 외에도 AMD의 MI308이 포함됐다고 전해졌어요. H20은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성능을 낮춰서 제작한 칩인데요. H20마저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엔비디아는 1분기에 7조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어요. 이 같은 소식 속 어젯밤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약세로 마감했지만 오늘 TSMC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TSMC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한 8,392억 대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보다 40억 정도 높은 수치였어요. 순이익은 3,615억 대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였던 3,541억 대만 달러보다 70억 정도 높은 수치였는데요. TSMC는 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3나노부터 5나노 칩이 잘 팔리면서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TSMC가 시간에 3%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CG트로닉스는 지난주 첨단 전력 반도체를 양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에 들어간 바 있는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빠른 스위칭 속도가 강점인 첨단 전력 반도체로 CG트로닉스의 설비를 통해 전량 국산화에 성공한 사례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4번 방산 테마입니다. 이재명 예비후보가 한국을 세계 4대의 방산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방산 지원 정책 금융 체계를 개편하고 방산 기업들의 연구개발 세액을 감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IM증권은 현대로템에 대해 국내에서 유일한 전차 제작사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현대로템이 유럽과 중동 지역을 선점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올해 1분기에는 폴란드향 K2전자 26대가 인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어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방산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대성하이텍은 어제 장마감 후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1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대성하이텍의 방산부품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이번 전환사채가 다수의 기관 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받았다고 전해졌는데요. 이자율은 0%로 대성하이텍에게 유리하게 책정됐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사면은 언론을 통해 다목적 무인 차량인 호플론을 자체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세계적으로 방산 시장의 무인화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면이 미래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무인 차량 플랫폼을 공개하면서 방산을 비롯한 산업 분야에서 기술 확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 한덕수 테마입니다. 이틀 전 양당의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당내 경선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1차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안철수, 양양자, 유정복, 이철수 예비후보를 선정했는데요. 한 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계속 거론되면서 한덕수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음은 6번 한알령 해제 테마입니다. 중국의 한알령 해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봉준호 감독의 신작인 미키 17이 중국 극장에서도 개봉한 가운데 가수 윤수연 씨는 한중교류 기념행사에 초청되어 현지 무대에 올랐다고 전해졌는데요. 국내 3인조 래퍼인 호미들은 8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본토에서 공연을 진행했다고 전해졌어요. 올해 3분기부터는 중국인 관광객의 국내 무비자 입국도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화장품과 의류, 면세점 등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상승했으며 엔터와 콘텐츠 기업들도 한알령 해제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7번 태양광 에너지 테마입니다. 국내 태양광 업계의 주력 생산품인 폴리실리콘과 웨이퍼가 미국 상호관세 면세 품목에 포함됐다는 소식입니다. 상호관세 면세 품목 리스트는 미국이 직접 생산하기 어려운 품목들로 구성됐다고 전해졌는데요.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 중인 OCI 홀딩스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OCI 홀딩스를 비롯한 태양광 에너지 및 일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상지건설은 이재명 관련주로 지속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10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이 지속 부각되면서 다른 이재명 관련주들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인벤티지랩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인벤티지랩은 최근 큐라티스를 인수하여 대량 생산 역량을 갖추게 됐다고 전해진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유니드 BT플러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덕수 관련주를 제외한 정치인 관련주들은 오늘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티움바이오는 언론을 통해 새로운 연구개발 전략인 스마트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도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오늘 제약 바이오 테마가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제형솔루텍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제형솔루텍은 최근 김승재 대표이사의 지분이 늘어났다는 전자공시가 올라온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개가 있었습니다.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는 월요일 장마감 후 임상시험 결과를 공시하면서 3일 연속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인 BBT-877의 임상 이상을 진행한 결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히면서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동양철관, 2위는 서울식품, 3위는 대한제당, 4위는 메타케어, 5위는 신성ENG, 6위는 키다리 스튜디오, 7위는 삼성전자, 8위는 주성코퍼레이션, 9위는 대한제당 오선주, 10위는 하나솔루션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키다리 스튜디오, 하나솔루션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는 웹툰 관련주이며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CMG제약, 2위는 TS인베스트먼트, 3위는 미스터블루, 4위는 시너지이노베이션, 5위는 DSC인베스트먼트, 6위는 SKAI, 7위는 토마토시스템, 8위는 대성창투, 9위는 핑거스토리, 10위는 대주산업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CMG제약, TS인베스트먼트, 미스터블루, SKAI, 토마토시스템, 핑거스토리입니다.
CMG제약은 어제 개별 이슈가 있었으며 TS인베스트먼트와 토마토시스템은 퓨리오사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토마토시스템은 의료 AI 관련주이기도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미스터블루와 핑거스토리는 웹툰 관련주이며 SKAI는 AI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4위는 대한제당, 5위는 현대로템, 6위는 한미반도체, 7위는 하나솔루션, 8위는 하나오션, 9위는 두산에너빌리티, 10위는 동양철관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태양광에너지 관련주인 하나솔루션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DSC인베스트먼트, 2위는 CMG제약, 3위는 사면, 4위는 토마토시스템, 5위는 포바이포, 6위는 TS인베스트먼트, 7위는 신플랫폼, 8위는 ABL바이오, 9위는 시너지이노베이션, 10위는 상지건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CMG제약, 사면, 토마토시스템, 포바이포, TS인베스트먼트, 상지건설입니다. CMG제약은 어제 개별 이슈가 있었으며 사면은 로봇 및 방산 관련주이자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토마토시스템과 포바이포, TS인베스트먼트는 퓨리오사 관련주이며 특히 토마토시스템은 의료 AI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상지건설은 이재명 관련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